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메드 총괄원장 한세하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4년 이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수학 영역 총평과 이제 해설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시험 총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 학생들 시험 치르느라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치른 시험과 이제 작년 수능 수학 시험을 좀 비교해가지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분들의 학습 자체가 이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가 결국 수능 시험이 됐을 때는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서 앞으로의 학습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이번 교육청 수학 시험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1등급 컷이 이제 80점 내외에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 3등급 이렇게 한 등급씩 내려갈 때마다 이제 컷 점수가 10점씩 마이너스가 된 게 보여지고요. 일단 시험만 놓고 보면, 즉 점수만 놓고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일단 쉽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 수능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도 일단 확률과 통계를 제외한 미적과 기하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보다도 좀 더 이제 낮은 형태로 일단 점수 컷이 보여지고 있고, 확통 같은 경우는 그 점수 차가 좀 더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과 비교해서 일단 시험만 놓고 봤을 때 등급 컷이 낮았고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지금 4등급 정도의 점수대를 보면 사실 이제 40점 내외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아실 겁니다. 지금 내가 공부 자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사실 뭐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의 성적은 일단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 등급을 생각하셔서 학습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하나씩 해야 될 것들을 해 나가시면서 어떤 절대 점수를 높인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게요. 우리 다음 시험을 이제 보실 때 이제 수학과 국어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일단 수학과 국어는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보게 되는 상대평가를 하는 핵심 두 과목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학 시험이 어렵냐, 국어 시험이 어렵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질 텐데요. 이번 시험 역시 놓고 봤을 때 만점 기준 수학 같은 경우는 표점이 158. 여러분, 158점이면 상당히 높은 표준 점수입니다. 이게 어떤 다른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어떤 점수를 획득했을 때, 사실 수학에서 최고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 158점을 얻는다면 타 과목에서 극복이 어려운 점수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최고점이 148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 국어가 이제 1, 2등급 선, 3등급 선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일단 비슷한 점수, 비슷한 표점으로 이제 나타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상위 등급에서는 국어에 비해서 이제 표점이 수학 과목 자체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지금 얻어가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 국어보다 수학이 어떻다, 어려웠다라고 일단 우리 수치만 눈에 봤을 때는 좀 다음과 같이 추정이 되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생각하시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공부 자체가 이제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1학년, 2학년 보내고 이제 고3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수능에 관한 준비를 이제 하게 되실 텐데, 아직까지는 학습 전체가 이제 완성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한 문제 한 문제 푸시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더불어 어떤 이런 시간 관리를 하면서 100분 동안 치르는 시험 자체도 사실은 1, 2학년 때 연습하긴 했지만 또 지금 3학년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시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살펴봤을 때 시험을 보시면서 좀 많은 학생들이 어떤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부분을 느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좀 등급 컷, 점수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일단 좀 생각되어 봅니다. 여기서 일단 좀 말씀을 명확하게 제가 드리고 갈 건데, 사실은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지금 오답률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제 상위 세 문제 보시면 뭐 90%, 이제 뭐 80%, 뭐 70%,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오답률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지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법한
어떤 그런 형태의 지금 시험이 되고요. 특히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관식, 단답형 문항 5개가 전부 상위, 이제 오답률 베스트 5가 되고 있고, 어떤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4번 같은 문항이 이제 객관식 문항으로 이제 한 문제가 추가가 되고 있음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이런 좀 수치를 뒤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3월 모의고사 자체는 어떤 그 시험이 갖고 있는 실제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과대평가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직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 시험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그냥 바탕으로 앞으로 차근차근히 그냥 학습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꼭 드려보고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3월 모의고사 점수에 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히 이제 다음에 볼 6월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수능까지 차근히 단계를 밟아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번 시험이 갖고 있는 좀 큰 특징 중 하나가 지금 문제, 상당수의 문제에서 작년 수능 시험에서 보였었던 어떤 핵심 소재들이 일단 반복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학습을 하실 때 분명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이제 시험 자체의 형태가 뭔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언급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따른 어떤 결과로서 작년 평가원 시험과 수능이 일단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올 한 해 학습 또한 거기에 맞춘, 즉 바뀐 기조에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맞춰가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컷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다는 거. 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시작 지점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히 하셔야 될 거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한 단계씩 밟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3월 모의고사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해나갈 것을 해나갈 것이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난이도가 사실 정말 높지 않았다. 사실은 쉬웠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4점짜리 문제들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뭐 9번부터 11번까지는 사실 뭐 약간의 계산이 뭐 있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문제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구간분할 함수 그리고 정적분 함수의 형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계시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즉 작년에 등장했었던 12번 사점 문제보단 확실히 쉬웠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뒤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뒷번호 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에서도 여전히 보여집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 문제가 나왔죠. 삼각함수 활용하는 형태의 어떤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나 그림에서부터 뭔가 작년에 평가원 시험에서 등장했었던 어떤 그림과 많은 영감을 받았다. 일단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14번 구간분할함수와 교점 간의 관계 역시 작년 시험에서의 어떤 영향과 영감. 그리고 15번은 저희가 계속 보셨었던 어떤 귀납추론 문항이 나왔고 이제 역추적을 통해서 뭔가 A1 값을 구하면 좋은 형태의 문제가 일단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15번과 같은 문제는 예년 시험과 비교했을 때 12번 정도에 등장해도 괜찮지 않았나, 일단 그 정도 생각이 되는 문제였으니 분명 공통과목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 사실은 좀 쉬웠다에 가까운 형태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번 문항은 뭐 작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13번 문제의 그냥 어떤 유사 변형 형태의 일단 문항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21번 문제는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와 어떤 평행이동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번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제 우리 공통과목에선 그래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 한 문제였을 텐데요. 일단 특정 구간이 나오면서 구간에서 어떤 벌어지는 새로운 함수를 일단 문제에서 제시하고 그 새로운 함수의 이제 미분 가능성을 살피는 게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적, 기하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단원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뭐 다 아시다시피 미적과 기하 같은 경우는 결국 뒤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수능에 계속적으로 등장했었던 소재 역시 사실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미적, 기하에 한해서는 일단 선택 과목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우리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경우의 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경우의 수 자체가 이제 뒷부분에 비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확률 통계 시험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분명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등장했었던 어떤 평가원이나 수능에서의 확률 통계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좀 더 내가 불편한 형태의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면서 확률 통계 학습에 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여러분들께서는 6월 그리고 9월 이제 평가원 시험을 준비하는 전범위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그리고 학습을 하실 때에는 이건 뭐 비단 수학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자체를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는 부분보다 좀 더 어렵게 준비하시는 것이 결국 시험장에서 승산이 높아집니다. 쉽게 공부해서 뭔가 시험장 갔는데 갑자기 어려운 시험이 등장한 경우와, 내가 그래도 평상시에 좀 어렵게 공부했지만 시험장 갔는데 문제가 좀 쉬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여러분들께서 반응하시고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분명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학습은 어렵게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승산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의 학습을 꾸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등장했었던 몇 문제를 좀 같이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어떤 형태의 학습이 필요했는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1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수 AB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간분할함수 fx가 있을 때, 일단 fx는 t를 만족하는 이제 교점 개수를 우리는 이제 gt라는 새로운 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새로운 함수 gt가 이제 k라는 점에서 불연속할 때, 불연속하는 지점이 몇 개가 되게끔, 2개가 되게끔 이제 하는 정수 AB의 순서쌍을 구하는 게 해당 문제의 목적이 되겠네요. 일단 선생님이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어떤 뒷번호 때에 이제 함수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우리는 그려서 관찰하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fx 함수, 즉 구간분할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0 이하 구간에서는 뭔가 2차 함수의 형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0 초과 구간에서는 이제 3차 함수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가만히 보시면 뭔가 3차 함수는 어떤 숫자들이 다 이제 정해지면서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즉 정해진 함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2차 함수는 좀 중간중간에 어떤 a, b 값들이 이렇게 포함되면서 뭔가 a, b 값에 따라 뭔가 생김새가 달라질 수 있는 일단 2차 함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를 그리실 때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려낼 수 있는, 즉 정해진 함수를 항상 먼저 그려본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주어진 3차 함수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니까 이제 3차 함수를 그려내기 위해서 이제 해당 함수를 뭐 해보시고, 이제 미분하여 보시고, 우린 주어진 함수를 이제 미분하셨을 때 이게 뭐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어짐을 이제 볼 수 있으니, 일단은 어디랑 어디에서 0과 2에서 무슨 값을 갖는, 극값을 갖는 이제 어떤 함수가 보일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일단 다음과 같이 어떤 함수를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극대값과 극소값도 뭐 정해두고 가면 0 넣어주면 이제 극대값은 5가 되고요. 그리고 극소값은 주어진 함수에다가 얼마 넣으시면 2 넣으시면 이제
13-12, 1이라고 우리가 극소값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양수 구간에서 어떤 주어진 함수 그렸으니까 이제 음수 구간에서 몇 차 함수, 2차 함수를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미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떤 2차 함수를 그리실 때는 우리는 항상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함수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어진 식을 보시면 우리는 대칭축이 x는 a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a가 양수 구간에 있을 때와 음수 구간에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림의 생김새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함수 fx를 그릴 때에도 일단은 a 값이 이제 양수 구간에 있냐 또는 음수 구간에 있냐 이걸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일단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a가 양수 구간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양수란 얘기는 즉 대칭축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 이제 양수 구간에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는 음수 구간의 생김새를 그리면 뭔가 지금과 같이 그냥 감수하는 형태의 어떤 함수가 보이겠네요. 그리고 우린 문제에서 이제 y절편이 지금과 같은 값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아마도 이 y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좀 그려낼 수 있는 함수의 생김새가 몇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즉, 주어진 y절편 자체가 누구보다 작다면, 극소보다 작다면 어떤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고, 또는 뭐 극소와 같은 값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극소와 극대 사이, 아니면 뭐 극대값을 갖는 극대값보다 큰, 즉 몇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주어진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때 우린 결국 fx가 누구랑 만나는 점, t와 만나는 점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항상 새로운 함수 gt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t가 아주 작을 때부터 아주 커질 때까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시켜줄 건데 이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특수한 순간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t가 아주 작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y절편과 만나기 전까지는 주어진 t가 이제 함수 fx와 만나는 점이 없을 거고요. 언제 처음으로? 그렇죠. y절편과 만나는 이 순간 처음으로 이제 gt 값이 뭐가 되면서 1이 되면서 불연속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누구랑 만날 때? 극소와 만날 때도 마찬가지. 그 전에는 한 개 점에서 만났다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불연속이 생길 거고요. 나아가 이제 누구랑 만날 때에도 극대와 만날 때에도 뭔가 우리는 어떤 불연속이 생길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뭔가 t를 직접적으로 그려보면서 주어진 함수를 관찰했더니 결국 불연속이 생기는 순간은 어떤 이제 교점의 개수 gt가 불연속이 생기는 순간은 일단 이런 순간, 즉 t 값이 누굴 지날 때 y절편 또는 무슨 값, 극소값 또는 무슨 값, 어떤 극대값 을 뭔가 지난다면 일단 우리는 주어진 gt가 뭐가 될 수 있다? 불연속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gt가 이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몇 개? 2개 있게끔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찰했을 때는 뭔가 3개 지점에서 뭐 할 수 있어? 불연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불연속이 2개가 되게끔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가지 중 어떤 걸 중복시켜서, 즉 겹치게끔 만들어내서 2개만 보이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은
같아질 수 없는 값이니까 결국은 누가? 우리가 봤었던 이 y절편이 극소값 또는 극대값과 같아지는 순간 우리는 불연속되는 지점이 몇 개 있을 것이다? 2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즉 다시 한번 주어진 순간만 선생님이 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함수가 지금과 같이 극소를 지나면 이제 y절편이 어떤 극소와 같은 값을 가지면 첫 번째 불연속, 두 번째 불연속이 되면서 이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일단 이 순간을 뭔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일단 주어진 y절편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이제 해당 값이 얼마가 되면 극소와 같은 값을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정수 AB의 순서쌍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는 어떤 수였어? 양수였으니까 아마도 해당 식을 만족하는 A는 그냥 2 그리고 B는 얼마? 0이라고 해서 2,0 이런 식이 하나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A가 무슨 수였어? 0 이하였어. 만약에 A가 무슨 수였어? 0 이하였어. 다시 0 이상이었어. 그래서 A가 그냥 0, 다시 말하면 대칭축이 Y축이 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그림일 테니까 실질적으로는 A가 얼마일 때? 0일 때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림에서 어떤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과 같은 식을 이제 만족하는 순서성의 가짓수는 2,0과 그리고 0,1 일단 이 정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떠올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2,0 그리고 0,1, 0,-1 일단 세 가지의 순서쌍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극소값이 누구와 같아지면 y절편이 누구와 같아지면 이제 극대랑 같아지는 순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뭔가 우리가 아까 이 순간이 이제 불연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이제 주어진 그림을 그리신 다음 여러분들께서는 꼭 체킹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t가 극소 지나면 마찬가지 안 만났다가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불연속 그리고 이 순간을 지나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순간 극대를 지나더라도 극대를 지나더라도 결국 여전히 t와 만나는 점은 몇 개가 유지된다? 2개가 유지된다. 다시 말하면 극대를 지나는 지금과 같은 순간 해당 함수는 뭐가 아니다? 불연속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림이 나오면 결국 불연속되는 지점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어진 순간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그냥 주어진 y절편이 1과 만났었던 즉 이 세 개 순서쌍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방금 찾았었던 이제 A 값이 어디에 있을 때, 음수에 있을 때. 그래서 마찬가지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건데요. 이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누가 생기니까 꼭지점이 생기니까 어떤 t가 이 꼭지점이 될 때도 뭐일 수 있어? 안 만나다가 만났으니까 불연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y절편 극소값, 극대값이 일단 주어진 함수가 즉 gt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었다면 여기는 2차 함수의 꼭지점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 얘네들이 뭐가 될 수 있는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었는데 우린 몇 개? 2개만 불연속이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4개 값 중 몇 개를 2개를 일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네 맞습니다. 꼭지점이 누구랑 같고 극소값과 같고 y절편이 누구랑 같아지는 극대값과 같아지는
이 순간이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두 개가 있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당 점을 지날 때 첫 번째 불연속, 그리고 주어진 점을 지날 때 두 번째 불연속이 생김을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해당 그림을 만족하게끔 하는 어떤 식을 만들어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y절편은 이번엔 누가 돼야 되고요? 극대값과 같아야 되고요. 지금은 뭐도 필요해? 꼭지점도 필요하니까 우리 꼭지점의 좌표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우린 꼭지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음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b제곱 빼기 4분의 3a제곱이라고 우리가 꼭지점의 y절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되게끔 1 되게끔 하는 순서상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식을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는 두 식을 연립해 볼게요.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시면 결국 a제곱이 뭐가 된다? 4가 된다. 근데 우리가 찾는 a는 어떤 수? 음수 a여야 되니까 가능한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a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결국 b제곱이 4가 되는 b값이 필요하니까 역시나 해당 값은 이제 뿔마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지금과 같이 몇 가지? 5가지의 정수 AB 순서상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함수 GT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두 개가 되게끔 하는 어떤 답이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번 문제 보시면 일단 2차 함수 fx가 있고요. 그리고 삼각함수 gx가 있습니다. 이때 0부터 12까지 어떤 x가 정의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는 fgx는 gx를 만족하는 누구 값을 구하시오? 실근 합을 구하는 게 해당 문제의 목적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합성 형태의 어떤 식이 포함된 이제 방정식을 보시게 되는데 뭔가 지금과 같이 어떤 식이 등장한다고 해서 일단 겁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해야 되는 과정을 차근히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시면서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 부분대로 우리가 어떤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해당 문제의 핵심은 역시나 fgx가 누구와 같아진다? gx와 같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해당 방정식이 딱 봐도 어때? 안 예쁘잖아, 생김새가. 그쵸?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보시면 무조건 1순위는 치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있는 어떤 gx라는 걸 선생님이 지금 라지 x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해당 방정식이 어떻게 다음과 같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fx는 x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으로 이제 주어진 식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 주의해야 될 점, 우리 항상 뭐를 하시면 치환하시면 뭐가 등장해? 변형이 등장해야 됩니다. 즉 범위가 등장해야 돼요. 누구의? 새로운 라지 x의. 우리 gx는 0부터 12까지 정의된 이제 코사인 함수였고 해당 함수는 주기가 이제 6임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우리는 라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을 거라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풀어낼 해당 방정식의 해는 어디에서만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범위에서만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문제에서 fx가 다음과 같이 나왔으니까 결국 우리는 2x제곱 더하기 2x-1은 x라는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결국 우리가 많이 봤었던 몇 차식
어떤 2차식의 형태가 이제 보여지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해당 방정식을 만족하는 라지 x가 이제 뭐랑 뭐다?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일단 얘기하시면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될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은 둘 다 주어진 변형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능한 x값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린 어쨌든 라지 x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스몰 x의 실근합 찾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정. 누가 라지 x였으니까? gx가 라지 x였으니까 문제에 나온 gx 즉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누구랑 같아지는 라지 x랑 같아지는 순간을 찾을 겁니다. 근데 우린 이미 라지 x가 뭐랑 얘는 누구랑 누구 2분의 1 또는 누구 될 거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걸 생각했잖아. 그쵸? 그럼 여러분들께선 이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2분의 1과 만나거나 또는 마이너스 1과 만나게끔 하는 스몰 x 값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어떤 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실근합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일단 gx 함수 즉 코사인 3분의 파이 x 함수를 그려볼 거고요. 이제 해당 함수가 누구와 만나는 2분의 1과 만나는 그리고 누구와 만나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들을 찾아주면서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얘기해 주시면 다 될 것 같아요. 물론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어떤 특수각의 함수값이니까 당연히 각각의 x값을 구해도 되시는데요. 문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어? 실근합이었잖아. 그쵸? 삼각함수와 관계된 실근합은 누굴 이용하셔서? 그쵸? 대칭성을 이용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우린 주어진 코사인 함수가 이제 뭐 다음과 같이 이제 보일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지점은 누구랑 누구? 3과 9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분의 1과 만나는 점은 총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각각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각각의 점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대칭성에 이거에서 3의 몇 배다? 2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역시 감마와 델타 역시 이들의 합은 대칭성에 의해서 9의 몇 배다? 2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모든 실근합은 일단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3과 9까지 얘네들을 전부 뭐 해준 값이니까 더해준 값이니까 이들을 전부 더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나옴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부 다 더해 주시면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 36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지금과 같이 등장하는 어떤 합성식이 포함된 방정식의 형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형태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 드린 이 과정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다음에 유사한 형식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잘 풀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문항입니다. 21번 문항은 일단 지수로그 함수 어떤 그래프 해석과 관계된 문제고요. 일단 이보다 큰 a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주어진 직선과 이 두 개 함수의 누구를 교점을 AB라고 하고 있고 이때 이 AB를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제시할 거예요. 해당 원은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 그리고 넓이가 2분의 121 파이일 때 문제에서는 a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로그 함수는 주어진 그래프 해석과 관찰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눈에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두 개의 함수가 등장했는데 이 두 개의 함수가 어떤 의미성을 갖는지 우리가 떠올려 보시는 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 개의 함수를 보시면 얘네들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있었는데 이 각각의 로그함수를 똑같이 얼마만큼 맞아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라는 걸 우리가 주어진 식의 생김새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논리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는 일단 지금과 같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보이면 두 함수는 뭐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y는 x에 대하여 선대칭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왜? 둘이는 무슨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동이라는 걸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 이동이란 메커니즘은 관계된 모든 요소에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이 이동이라는 건 주어진 어떤 함수식과 관계된 모든 요소에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생김새를 갖는 어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있다고 떠올려 봤을 때 결국 우린 뭐 할 거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새로운 두 개의 함수를 관찰할 거잖아. 그쵸?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녀석도 위로 이만큼 이동, 얘도 얼마만큼? 위로 이만큼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이들과 관계 있는 y는 x라는 직선도 똑같이 뭐 해줄 수 있다? 이만큼 이동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두 함수는 여전히 무슨 대칭? 선대칭을 만족할 수 있는 함수가 됩니다. 즉, 어떤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 지금 새로운 함수 y는 ax승 더하기 2야. y는 로그 ax 더하기 2야. 그럼 가운데에 있는 직선은 누구여야 돼? 맞습니다. 여기 보였었던 y는 x가 얼마만큼? 마찬가지 이만큼 무엇한? 평행이동에서 올라간 어떤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즉 두 함수가 y는 x 더하기 2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누가 등장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어진 어떤 주어진 함수식을 보고 그래프를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셔야 될 주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과 이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으니까 이제 A, B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다시 말하면 두 직선은 무슨 관계? 수직 관계. 따라서 우리는 A와 B는 뭐 할 것이다? 선대칭하는 두 점일 것이다. 이 부분까지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두 점 A, B를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을 그려낼 거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이때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되겠어? 지름의 중점인 y는 x 더하기 2 위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그림을 관찰하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수식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우리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중심의 y좌표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2분의 19라고 했으니까
편의상 해당 점의 좌표를 k, 2분의 19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 다음과 같은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린 k값, 즉 x좌표는 얼마다? 2분의 15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와줬었어? 넓이 나와줬었잖아. 그쵸? 넓이 나왔으면 우리 뭐 할 수 있니? 반지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에 이제 주어진 원의 넓이를 가지고 이제 반지름을 구하면 우린 루트 2분의 11, 즉 2분의 11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린 지금 주어진 변의 길이 역시 얼마다? 2분의 11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린 마지막 관찰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파란색, 즉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A점과 B점이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린 이 녀석의 누구 좌표가? 중심 좌표, 중점의 좌표가 뭐임을 2분의 15, 그리고 2분의 19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2분의 11 루트 2. 다시 말하면 얘 길이가 2분의 11 루트 2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또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온다면 항상 슉방향으로 어떤 선을 그어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관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기울기가 뿔마 1인 형태가 되면 이 각이 무슨? 그렇죠. 45도가 되면서 결국 여러분들에겐 어떤 삼각형이 보일 것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보일 것이다. 즉,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1 루트 2임을 아니까 우린 각각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1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떤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 위에 어떤 표현이 등장한다면 꼭 지금과 같이 어떤 직각 삼각형을 그리셔서 관찰을 이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다 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어떤 중심의 좌표를 알고 그리고 주어진 중심에서 얼마만큼 이동해가지고 이제 A점이 보이는지를 얘기했으니까 우린 결국 마지막으로 이런 언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린 지금 중심이 2분의 15, 2분의 19였고 2분의 11, 2분의 11만큼 왼쪽으로 위로 이동했으니까 우린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2분의 15에서 2분의 11을 빼면 2분의 4, 2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2분의 19에서 2분의 11만큼 올리면 얼마? 15가 나올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A점은 어디 위에 있는? y는 ax승 더하기 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주어진 점의 좌표는 해당 함수식을 뭐 해야 되는? 만족해야 되는 좌표일 거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제곱 값은 얼마? 13이 돼야 함을 우린 얘기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여러분들께서 지수로그 함수와 관련된 어떤 그래프를 올바르게 그리시고 해당 함수가 과연 어떤 의미성을 갖는지 명확하게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풀 수 있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지수로그 함수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동과 관련된 소재 충분히 많이 등장한 얘기니까 해당 문항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학습하셔가지고 유사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 반드시 다음 시험에서는 올바르게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관련해서 이제 총평과 해설을 같이 했는데요. 이 3월 교육청 이제 총평 해설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3월 교육청 시험은 항상 과대평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갖는 그 의미와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 사람들이 더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어떤 시험 자체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습의 시작이니까 너무 이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히 밟아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뭔가 작년에 이제 평가원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 킬러 문항 배제하고 어떤 시험의 형태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이제 멘트를 이제 평가원 국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당연히 그런 트렌드에 대한 학습도 중요할 거예요. 중요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린 결국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그걸 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보여져도 나는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학습 준비, 그리고 그 역량을 여러분들께서 차근히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를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어느덧 3월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4월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4, 5, 6, 7, 8, 9, 10, 11까지 즉 약 이제 7개월 가량간 이제 빡세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될 거고요. 가깝게는 6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하반기에 있을 9월 평가원 시험, 수능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달려가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어떤 학습을 꾸준히 잘 이어갈 수 있으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더메드 교육그룹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이제 힘이 될 거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입시나 이제 고3 이제 어떤 수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학원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응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메드 학원은 이제 수능 입시 전문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몰입관이 갖춰진 이제 제주도 넘버원 학원이고요. 그리고 여러 과목의 다양한 선생님들이 학원에 항상 상주해 계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을 케어하고 그리고 지도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수험생활 보낼 수 있게끔 이제 계속적인 어떤 격려와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학생들 이제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또 학습하면서 분명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입시를 해낸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역시 저희가 꼼꼼하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했고 그리고 준비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우리 올 한 해 입시 준비하시고 그리고 수능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3월 교육청 이제 총평 및 해설을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더메드 총괄원장 이제 한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